여러분 지금 쌍방울 사건하고 대북 라인 이게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싹 텄다라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통일부와 북한 통일선전부의 공식 라인의 부활을 원했는데 북한은 비선과 뒷거래를 원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기사들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그거를 깔고 얘기를 할게요. 자, 북한은 왜 계속 비선을 원하냐면 뒷거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은 맨 처음에 김대중의 6.15 남북 정상회담 때도 뒷돈 5천억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쌍방울 게이트, 안부수 등장하고 기타 등등 하는 것도요. 간단한 거예요. 북한과 뭔가를 하려면 뒷돈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그 뒷돈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대북 사업자 내지는 아주 사기 전과도 있고 그런 거예요. 돈 세탁가 이런 거 아주 능한 사람을 끼고 대북 사업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북한이 비공식 라인을 선호하는 건 뒷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때 안희정은 노무현의 측근이죠. 노무현은 그런 걸 싫어했어요. 노무현은 그런 걸 싫어해서 공식적인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되잖아요. 자, 노무현이 여러분 대북 송금 특검을 그때 수용했었죠. 북한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는 과정이었어요. 그거를 북한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거를 지켜보고 있었던 김대중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가만히 있질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박지원이 감옥에 갔을 때 자신의 햇볕 정책과 기타 등등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무현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이해찬하고 한명숙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보세요. 쌍방울 게이트의 이화영과 리오남 라인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희정을 패싱하고 이해찬, 이화영을 북한은 비선으로 댔고 그때 노무현의 특사를 제껴버리고 리오남과 이해찬, 이화영이 대화한 그걸 관찰을 시켰단 말이죠. 그 배우의 누구냐? 그 배우의 김대중을 얘기하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생겼던 이화영, 리오남 라인이 지금 쌍방울 사건에서도 바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 보세요. 대북 라인을 진두지휘하는 남쪽의 실질적 실력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이해찬이죠. 그때 노무현 정부 때부터 그 남북 쪽의 실질적 실력자는 이해찬으로 세팅이 된 거예요. 박지원이 감옥을 간 사이에. 자, 노무현은요, 대북 송금 특검을 수용했었고, 그리고 김대중의 그 정책질이 흔들리게 됐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한 다음에 대북 정책의 기조를 노무현은 바꾸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노무현을 설득과 압박을 통해서 굴복을 시켰죠. 그때 노무현을 압박해서 이거 대북 정책 기조 바꾸면 안 됩니다. 햇빛 정책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인간들이 한명숙, 이해찬. 한명숙은 여러분 통역당 전사의 아내죠. 자, 이 한명숙, 이해찬이 결국 노무현 정부를 장악한다고요. 그 뒤에 배후의 실력자는 김대중이었고 이해찬은 대북 정책을 승계하며 사실상 노무현보다 서열 위가 돼버려요. 그때도 최소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노무현이 국내 정치는 그렇다고 쳐도 외교 안보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노무현을 제껴버리는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북한도 노무현 라인이 아닌 이해찬 라인을 상대했었고 그때 노무현 라인이 아닌 이해찬 라인이 지금 쌍방울 라인인 거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훗날에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의 왕위가 대통령 문재인을 의전만 하고 실질적인 대화는 이해찬과 나눈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 정권의 후반부에 가면 국정원장 박지원과 상황 이해찬 체계가 생겨나죠. 그러니까 대북 정책이나 기타 등등에서 문재인은 사실상 얼굴마다만 하고 밀려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박지원과 이해찬 체계, 이게 여러분 골 때리는 거예요. 박지원하고 이해찬은 무지하게 싸웠던 관계입니다. 이 두 사람은 무지하게 싸웠던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 박지원과 이해찬은, 그러니까 박지원이 감옥 가 있는 상태에서 김대중의 파트너가 이해찬이 된 거고, 그 박지원은 감옥 컴백하고 기타 등등 다시 와서 정치 재기하고 하는 데에서 이해찬한테 계속 밀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같은 종북주의자들 내지는 친북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서열 경쟁을 한다니까요. 인천연합 경기동부가 서로 싸우듯이 같은 계열일수록 형제들끼리 더 싸우는 거야. 내가 짱이야 왕이야. 그러니까 저기도 대한민국 친북 세력들 라인이 여러 개에다가 서열도 서로 잘났다 그러면서 여기도 사분오열, 그러니까 종북 세력 춘추전국 시대 비슷했었던 거죠. 자, 그랬던 그 박지원과 이해찬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친북에서도 이 계승에서도 뭐냐면 보세요. 김대중이나 이런 거에서도 그 호남 친북파 있죠. 호남 기반 친북파의 수장이 박지원처럼 됐고 운동권 기반 친북파는 이해찬,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친북파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렇게 뭐 경기동부나 이런 지하 운동하는 애들 말고 지상 운동에서는 호남 계열과 운동권 계열이 이게 두 개가 친북 계열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박지원이 대변을 하고 하나는 이해찬이 대결하고, 이 둘이, 그러니까 김대중은 기본적으로 NL 세력들 주차사상파하고 밀어를 했죠. 그리고 대북 유학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하면서 김대중도, 그러니까 자기의 정권 시기를,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기를 거치면서 이해찬, 박지원이라는 둘을 경쟁시키면서 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해찬은 저쪽 노무현 쪽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었지만 사실은 사상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보면 햇빛 정책을 둘러싸고, 김대중은 박지원과 이해찬 두 축으로 이렇게 밀고 나간 거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본인은 설득을 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상당히 압박을 해서 관철시킨 거고. 자, 그런데 이 둘이 노무현의 사후, 그리고 그 김대중의 정치가 점점 저물면서 박지원과 이해찬이 또 이렇게 경쟁이 붙어요. 경쟁이 붙어서 이 둘의 경쟁이 치열해졌을 때 결국은 박지원의 얼굴마담 안철수, 그리고 이해찬의 얼굴마담 문재인, 이렇게 돼서 민주당 당권을 두고 격돌을 하죠. 그러니까 정치적 노선은 다르지 않는데 누가 대장이냐 되느냐를 하고, 박지원, 사실상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립이 아니라 박지원과 이해찬의 대립,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남의 실세 박지원, 운동권의 실세 이해찬, 양쪽의 얼굴마담 안철수, 문재인, 이렇게 돼 있었던 구도였던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기 통진당이나 이쪽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연합 내에서도 경기동부하고 인천연합이 분열이 하고 통진당이 해산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해서 이게 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친북의 춘추전국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데, 그때 문재인은 자기가 얼굴마담 내지는 호구가 되기 싫었다고. 그래서 이해찬하고 권력투쟁이 붙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최종적인 권력투쟁은 이해찬이 이긴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통진당 해산되고 비리비리해진 경기 동부, 그리고 그렇게 안철수와 함께 국민의당 호남당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은 비리비리해진 박지원, 그리고 그 민주당 내에서 이게 또아리를 들고 있었던 이해찬,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경기 동부와 박지원과 이해찬을 전부 다 자기 구워 삶은 이 세 세력을 다 끌어안고 저는 얼굴마담입니다라고 대면서 이 세 세력에 전부 다 일통을 한, 제가 잘 모실게요 하면서 경기동부 박지원, 이해찬 이 모두를 다 구워 삶고 친북 세력을 하나로 일통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다?
그게 이재명인 거죠. 자, 이게 이재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존재 자체는 대한민국에 있었던 운동권과 제도권에 있었던 모든 친북 세력들이 흘러 메가리가 빠지고 뭐하고 하다가 민주당을 장악하고, 그리고 이 모두가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면서 일통을 한, 이 좌파를 일통한 인간이 현재로서 이재명이 된 거예요. 그 와중에 여기서 이 좌파의 이 친북 운동권의 그 떨거지 비슷하게 된 게 인천연합 심상정은 저기 그 정의당 이게 거기서 이제 PC주의에 올인했다가 지금 완전히 떨거지 된 거고, 지금 현재로서는 있잖아요. 그 정파들 나눠지고 뭐하고 운동권 수많은 정파들의 이합집산과 싸움, 뭐 지하와 뭐 정당과 제도권과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던 게 그냥 이재명 하나로 언론 노조부터 요새 난리가 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바깥에 있는 외곽 조직, 민주당, 그리고 여러 가지 정파들이 다 하나로 이재명이라는 인물 자체로 다 쏠려서 일통이 된 상황. 싹 다 긁어서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너지면 있잖아요. 대한민국 종북 세력은 사실상 끝이죠.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라도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체제 전환이 시작되는 거고. 이게 여러분 되게 스펙타클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뭐 한 거냐고요, 여러분? 성남 깡패, 뭐 불법 도박하는 인간들, 뭐 성남 국제마피아파, 그리고 민주당 정파들 이런 것들을 이 변방에 있었던 모든 우리 눈에 띄지 않았던 그 모든 곳에서 작업을 한 거죠. 불법 도박, 무자본 M&A 했었던 그런 세력들까지 끌어들여서, 그래? 현대가 없다면 쌍방울이라도 동원한다. 대장동 한다. 돈 필요해? 대장동 이런 거 한다. 대단히 기민한 모습을 보여줬던 변방의 장수가 운동권 내에서 족보도 없었던 이재명이 운동권을 천하통일한 겁니다. 운동권 변방, 좌파 변방에 있었던 이재명이 좌파를 천하통일한 거예요. 골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